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후기 충청도에는 경치가 아름답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살기 좋은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종류의 과일이 수확되는데 그 중에서도 참외 맛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들판에는 참외밭이 유난히 많았는데 여름철이 되면 참외서리를 막기 위해 원두막이 여기저기 세워져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마을엔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동훈의 집안은 부자의 명문가이고 공부보다는 활쏘기와 칼쓰기에 능하고 이내는 가난한 생원의 자식이나 총명의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느 여름 깊은 밤 두 소녀는 참외서리를 위해 참외밭으로 갔습니다. 주위를 살핀 다음 참외밭으로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때 원두막을 지키는 노인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들은 만약을 위해 원두막 사다리 밑에다가 오줌독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참외를 따다가 들켰을 때 노인이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오줌독에 발이 빠지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두 소녀는 숨을 죽이고 참외를 따서 망태에 넣었습니다. 이때 노인은 이들을 발견하고 소리치면서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오줌독에 발이 빠지면서 외마디 소리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이 기회를 틈탄 두 소녀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참외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재미를 붙인 이들은 며칠 후 오줌독에 빠진 노인을 생각하면서 그 참외밭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처럼 사다리 밑에 오줌독을 놓고 참외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 뒤에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 이내의 머리꼬리를 낚아챘고 다른 손으로 동훈의 머리꼬리를 낚아채려는 순간 동훈은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화가 난 노인은 이내를 원두막까지 데려와 불빛에 얼굴을 비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놈은 유생원 아들이구나. 얼마 전에도 너희들 지시렸다. 노인은 서리꾼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짐작하고 사다리 하나를 원두막 반대편에 만들어 놓아 오줌독에 빠지지 않고 서리꾼들을 잡으려 했던 기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끄럽다 이놈. 도망친 놈은 누구냐?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이곳에 왔지만 누군지 정말 모릅니다. 이내는 친구를 숨겨주기 위해 모른다 잡아떼었습니다. 모른다면 할 수 없지. 내일 아침에 참외밭 주인에게 가서 사과해야 한다. 알겠느냐? 참외밭 주인이 누구신가요? 이놈아 누구긴 누구야? 맹여감이지. 예? 맹영감이라고요? 맹영감은 이 고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부잣집으로 세도뿐 아니라 전답까지 많았습니다. 더구나 성격이 호탕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한편으론 너무 인색해 맹돼지라고도 했습니다. 이내는 마음속으로 잘못 걸려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날 노인은 오줌독에 빠지고 참외까지 도둑 맞은 것이 분해서 맹영감에게 서리를 당한 사실은 얘기하였고 이에 맹영감은 반드시 그놈을 잡아오게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라면서 원두막 반대편에 사다리를 만들라는 꾀를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반드시 내일 찾아가거라.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너희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 겨우 풀려나 이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훈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내야, 미안하구나. 어땠어? 괜찮았어? 이 말을 들은 이내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내야, 부탁이 있는데 나는 빼줘라. 난 지금 그 집 규수하고 혼인말이 오가고 있어서 그래. 알았어. 널 고자질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 반드시 의리를 갚을게. 하지만 이내는 동훈과 친구라는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이내는 당당하게 맹영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청 마루 서 있던 맹영감은 이내를 보자마자 내 놈이구나. 이리 오너라. 맹영감은 큰 소리로 호령하면서 이내를 담 밑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 밧줄로 묶은 다음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놈 참외를 훔친 것도 모자라. 노인을 오줌독에 빠지게 만들어 다리를 다치게 해. 오늘 맛 좀 봐라. 이내는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과하다 싶은 채찍질에도 울지 않고 도리어 그의 짓거리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그저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참외서리가 무슨 대역죄도 아닌데 얼마를 때렸는지 채찍을 맞은 이내의 몸에서 피가 옷으로 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한 소녀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그 소녀는 이내보다 한두 살 아래로 매우 아름다운 미인이며
맹영감의 딸 지은이었습니다. 저 소녀가 동훈이와 혼인말이 오간 맹영감의 딸이구나. 그 소녀를 본 이내는 순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맹영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인연, 여자의 몸으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왔느냐? 아버님 제발 부탁이에요. 만약 그 도령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아버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까지 참외 몇 개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것입니까? 규중처녀로서는 대담한 행동이었고 그런 소녀가 이내로서는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내와 소녀가 눈이 마주치면서 순간 짜릿한 정 같은 것이 통하는 듯했습니다. 이내는 창피하고 부끄러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놈 이실 찍고 못할까? 너랑 함께 간 놈이 누구인지 말하렸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어스러지도록 매질을 하겠다. 절축인들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시? 이 쥐새끼 같은 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채찍질이 시작되었고 이를 본 지은은 달려들면서 채찍을 잡았습니다. 인연이 이게 무슨 짓이더냐? 제발 채찍을 거두세요, 아버님. 도령이 잘 못했다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닙니다. 울며 애걸하는 딸을 본 맹영감은 할 수 없이 채찍을 거두고 이내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널 풀어주겠다만 또 다시 도둑질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듯 지은의 도움으로 더 큰 화를 면한 이내는 몸을 추스린 후 맹영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어느 날 매파가 유생원 집으로 찾아와 권했습니다. 맹영감 댁 규수가 미인이고 얌전한데 한번 통혼해 보시죠. 이것은 지은이가 어머니에게 청혼 이야기를 해 매파를 유생원 집으로 보내게 유도한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처럼 가난한 집과 혼인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맹영감은 호랑이 같아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지요. 그 집에서는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매파의 거듭되는 요청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유생원은 맹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맹영감은 유생원이 아들의 잘못을 사과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혼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식놈이 잘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고을에서 제일 똑똑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매파가 찾아와 대개따님과 혼인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무슨 당치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아들 셋을 뭉쳐도 내 딸과 혼인할 수가 없네. 자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물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매파가 와서 조르기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혹시 자네 알고 있는가? 자네 아들놈이 얼마 전에 우리 밭에서 참외를 훔쳐갔어. 내가 도둑놈을 어떻게 사위로 삼겠는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도둑질을 해놓고 아비에겐 말하지 않았군. 장가를 보내려면 참외 도둑년을 골라 보내시게. 유생원은 모욕을 당하고 창피해 얼른 집으로 돌아와 이내를 불러 사실을 들은 후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날 저녁 맹영감이 밥을 먹을 때 그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유생원이라고 아시죠? 잘 알지요. 왜 묻는 것이오? 그렇다면 여름에 우리 참외를 훔쳤다고 때려준 아이도 잘 알겠군요. 물론이요. 그날 이후부터 지은이가 입만 열면 그 아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훈이하고 약혼하라고 하면 펄펄 뛰면서 시집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뭐라고 그 아이가 실성했어? 하필 참외 도둑놈에게 시집 가겠다는 것은 또 무슨 좋아요? 동훈이를 보시오. 활도 잘 쏘는 사내대장부가 아니오. 영감, 점쟁이가 말하길 동훈이는 장래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름에 참외서리도 동훈이가 유생원 아들인 이내를 꿰어서 갔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단 말이오? 이내의 서당 친구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 역시 지은이와 함께 이내의 서당 친구 어머니들에게 들었답니다. 특히 지은이는 이내가 친구를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내라고 칭찬합디다. 그 아이 눈치가 이내를 몹시 사모하는 것 같아 매파를 유생원 댁으로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유생원이 나를 찾아왔구려. 허! 그놈이 동훈이를 불지 않았다. 그놈 참으로 기특한 구석이 있네. 그렇습니다, 영감. 웬만하면 발뺌하려고 거짓으로도 말했을 텐데 그렇게 채찍을 맞고도 의리를 지킨 것을 보세요. 그렇긴 하네만
너무 가난해서 창피한데 어떻게 사돈을 맺을 수 있겠소? 아예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은 이뇌가 나중에 출세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소? 그리고 나와 동훈이 아버지 사이가 가깝고 특히 무관으로 이 고을에서는 이름난 집안 아니오. 부인도 이제 그만 유생원 얘기를 하지 마시오. 영감, 지은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지요. 혼인은 원래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거늘 어디서 감히 부모의 명을 어긴단 말이오. 내 오늘 단단히 혼내주겠소. 얼른 지은이를 부르시오. 이에 지은이는 아버지 맹영감 앞으로 불려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어디 남자가 없어서 참외 도둑놈을 생각하느냐? 아버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듣자온데 소녀와 혼인이 오고 가는 동훈이라는 사내는 의리 없는 참외도둑 대장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맹영감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어째서 규중처녀가 버릇없게 아비 말에 꼬박꼬박 토를 다느냐? 입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은 사내나 아녀자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을 칠! 멋이라고? 그래도 아비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느냐? 아버님께서는 소녀가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맹영감은 딸의 말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고 감탄하면서 이제는 계집아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지은이는 마당 복숭아 나무에 탐스런 꽃이 활쩍 피었고 나비가 날아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숭아 나무에 매달려 매를 맞던 이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녀로서 봄이 되자 이미 더욱 그리워졌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 고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백일장이 열렸는데 관청 동원 마당에는 인근에 있는 고을의 청소년들 수백 명이 모여 글을 지었습니다. 이때 대청에는 원님과 육방관속이 나열에 앉았고 인근 고을의 명문가들과 함께 맹영감 역시 참석했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는 동훈과 인회도 참석했습니다. 이윽고 글 짓는 운자가 나오자 청소년들은 글을 짓기 시작했고 완성된 글은 종이에 적혀 한 편 두 편씩 대청으로 올라갔고 관원들이 둘러앉아 심사했습니다. 잘된 글에는 관주를 주고 잘못된 글은 접어넣었습니다. 관주는 동그라미 하나 둘을 그려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글에 새겨진 관주는 많아야 두세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뇌의 글이 올라오자 관주가 무려 5개나 그려졌습니다. 얼마 후 대표심사위원회 발표가 있는데 장원급제는 유인해요. 이렇게 호명한 뒤 이뇌의 글을 읊었는데 정말 명문장의 명시였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유생원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은 맹영감이었습니다. 참외도둑놈이라고 잡아다가 묶어놓고 매질을 한 아이가 장원이 된 것입니다. 맹영감은 기가 막히고 얼굴까지 붉히며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먹는데 아내와 딸이 시중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장원급제는 누가 했습니까? 아녀자들은 몰라도 되는 것이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셔요? 우리가 알면 안 됩니까? 글쎄 그놈이 급제했어. 그놈이. 그놈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놈이 있잖아. 유생원 아들 이내 말이야. 그러자 깜짝 놀란 지은이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까짓 고을에서 급제한 게 무슨 소용 있겠노? 정말 한양에서 급제해서 한림학사가 돼야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녀를 그 댁으로 시집 보내시겠어요? 그야 말하면 잔소리지. 그렇게 되면 그 집에서 받아줄지 걱정이구나. 하지만 장원급제가 그렇게 쉽겠어? 저는 인외도령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맹영감은 이뇌에게 모질게 대한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때 그의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동훈도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놈은 무관이야. 무관. 영감 무관도 글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또 흘러 가을이 되면서 이뇌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고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집 담벼락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지나가던 이뇌와 눈이 마주쳐 서로에게 말없이 응원하는 손짓을 하였습니다. 매일을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기도하던 차에 이뇌는 보기 좋게 장원급제로 한림학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고향으로 돌아오자 원님이 친히 나오면서 주악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자 남녀노소가 구름처럼 구경하였습니다. 이때 지은 역시 그 어머니와 함께 사랑 대청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맹영감은 자신이 인회에게 도리어 채찍을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딸은 웃으면서도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맹영감은 유생원 집으로 찾아가 평소의 우렁찬 목소리와는 달리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말씀드리기가 거북하지만 우리 딸과 대개 아드님과 백년가약을 맺어주는 것이 어떻겠소? 내 생각에 대개 따님 셋을 뭉쳐와도 내 아들과는 혼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해를 푸시고 모든 것은 과거사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인회가 들어와서 맹영감에게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뵙는 것이 예인데 이렇게 찾아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과거에서 급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제가 장원급제한 것은 모두 고을 어르신 덕분입니다. 내가 자네를 때렸으니 이제 나를 때려주시게나.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아닙니다. 소인은 그것이 인연이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 용서하시는 것인가? 소생은 그날로 잊었습니다. 다만 잊지 못한 것은 채찍과 지은 아가씨의 고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열심히 공부한 것이지요. 이에 유생원은 못마땅한 얼굴로 아들 인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이댁 규수와 혼인하겠다는 것이더냐? 네, 아버님, 소자는 오래 전부터 지은 아가씨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맹영감은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이듬해 봄 유인회와 맹지은의 결혼날 원님과 함께 고을 유지들이 대거 참석했고 한양에서는 임금님 특사까지 내려와 성대한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첫날 밤 신랑 인회가 신부 지은의 옷을 벗기고 누울 때 지은은 피 묻은 채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감복한 인회는 이것은 내가 맞던 채찍 아니오. 맞습니다. 저는 이 채찍을 잘 때면 품에 안고 난군을 생각했답니다. 부인, 고맙소이다. 이 채찍이 나를 동료에 급제하게 만들고 그대와 혼인하게 만든 것이라오. 그 후 유인회는 벼슬이 점점 높아져 정승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정승까지 오른 것은 아내 지은의 현명한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 딸 5남매를 두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